안녕하세요. 이민아, 박정현의 뷰티 바이블. 요즘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얘기하지만 자외선 차단을 하기 전과 후의 케어까지 와. 조금 일괄적으로 네.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 네. 자외선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첫 번째 각질 제거를 하라. 네. 노화 각질 대신에 네. 민감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노화 각질을 제거해야 되는 그 이유는 노화 각질이 붙어 있는 부분은 수분이 없어요. 그렇죠. 수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착이 생길 확률이 피그먼테이션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피부 산도도 좋지 않아서 총체적으로 난국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자외선 차단을 많이 받기 전에 자외선을 많이 받기 전에는 각질 제거를 하라. 네. 충분히 보습하라.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먹고 네. 준비를 해야겠죠. 네네. 그럼 오늘은 요새 여름에 네.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이런 네.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도 많으시고 뭘 선택해야 되지? 뿌리는 그렇죠. 것도 있고 네. 바르는 것도 있고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제 다들 휴가 앞두고 계시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름에는 선크림 한두 개씩은 진짜 다 사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걸 사야 될까? 네. 내 피부에는 정말 어떤 게 도움이 될까? 또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 여기선 이게 좋다고 하고 저기선 저게 좋다고 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거잖아요. 맞아요. 제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크림의 선호도가 많이 갈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피부 타입별로 네. 약간의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난반사제 뭐 이렇게 좀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네. 자외선을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FDA에서 선블락이란 말을 금지할 정도로 블락은 할 수 없으므로 네. 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멜라닌은 어차피 나와서 우리한테 알림을 줘야 되니까 네, 네. 면역 물질이니까 자외선을 이제 받아서 멜라닌이 올라오게 만드는 것은 근데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중요한데 보통 이제 건성 피부들은 파우더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네. 파운데이션도 막 이런 오일리한 걸 쓰셔야 네, 네. 좀 덜 당기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파우더리한 것들은 전부 다 피지를 흡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성 피부들은 매트한 걸 바르면 혹은 좀 이렇게 백탁 현상이 많은 네. 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선크림을 바르시면 피부가 당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필터가 들어있는 유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네.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게 보통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들이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파우더리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 파우더리한 것들이 사실은 백탁 현상을 유발하는 거라서 두껍게 발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허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또 사회적 또 소셜 이미지가 있으신데 네. 얼굴 하얗게 하얗게.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스틱 타입, 페이스트 타입, 그죠? 왁스 타입을 많이 쓰시는 건데 네. 대부분 왁스 타입이 이제 유분 필터링, 그러니까 유분막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네. 좀 약화시키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F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막 요새 100짜리도 나옵니다. 맞아요. 진짜 백작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SPF는 자막 처리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Sun Protect 그다음에 팩터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자외선 차단 지수 그대로가 SPF입니다. 네. 그런데 이 SPF가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프랑스에는 네. SPF 3도 있어요. 네, SPF 3부터 15 정도가 가장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들어와서 이제 뭐 피부과 의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뭐 50 이런 거 쓰지만 뭐 30 이상은 잘 안 씁니다. 프랑스에서는. 네. 그 이유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 숫자에 불과하고요. 네. 우리 몸에 피지가 나오고 땀이 나오면서 거의 자외선 차단이
3시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3시간, 맥시멈 5시간인데 그때까지 5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뭐 15에서 30 사이로 다 차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숫자 놀이일 뿐이죠. 네.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원칙이 있는 것도 별로 아니라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뭐 어디 가실 때는 50 정도 그냥 네. 쓰시면 한 4시간 정도, 5시간 음. 정도 후에 또 덧발라 주시면 네. 됩니다. 그럼 무조건 덧발라야 되는 거죠. 네. 두껍게. 그렇죠. 두껍게. 예. 그 요즘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데이 크림이다, 뭐 비비 크림이다 이런 쿠션 파운데이션에 거의 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선 기능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제 과연 그렇다라면 그냥 이거 하나만 써도 될까? 아니면 그래도 선 제품은 따로 쓰고 그 위에다가 이 뭐 쿠션 파운데이션을 쓰든 그냥 일반 파운데이션을 쓰든 해야 될까? 네. 다들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화장대 위에서.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제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 이 A4 용지를 이렇게 한 장을 제가 네네. 대표님하고 딱 이렇게. 잡고 있다고 네. 했을 때, 자, 얘를 뚫어요. 음. 뚫는데 이렇게 두꺼운 용지를 하나를 딱 잡고 있을 때 이렇게 탁 뚫었을 때 뚫리는 거랑 얇은 종이를 한 여러 장 잡고 있을 때 뚫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잘 뚫릴까요? 두꺼운 게 훨씬 잘 그렇죠. 뚫리죠. 그래서 네. 자외선 차단제 하나를 바르더라도 여러 겹을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여러 겹. 화장을 하실 때 어차피 데이크림 발라, 파운데이션 발라, 파우더 발라, 네. 그 위에 또 쿠션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하셨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별도로 사실 안 발라도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30분 이상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자외선 차단제를 쓰셔야죠. 근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차단제 쓰고 화장하면 화장이 안 먹어. 맞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각질을 대체하는 놈이 하나 뜩 있으니까 화장이 안 먹잖아요. 왠지 좀 떠 보이고 두꺼워 근데 보이고. 그래서 앞다투어서 모든 화장품에 SPF 몇이 들어있다. 그렇죠. 다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들어있는 파우더들이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제 바닷가에 가셔서 있는데 화장을 막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해운대나 바닷가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이 전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데 그 진짜 너무나 코믹합니다. 아, 사실은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어야죠. 그렇죠. 백탁 현상이 있는 것들. 네네. 그래서 자외선 A가 가장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긴 하나 네. 이것도 기준은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 마음대로. 그래서 하도 동양 사람들이 기미 얘기를 하니까 네. 서양 사람들이 PA라 그래서 A 차단 지수를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다 화장품 회사 마음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네. 자, 내가 건성 피부야. 음. 그러면 약간 오일리한 거. 네. 내가 지성 피부야. 그러면 파우더리한 거. 약간 백탁 현상 있는 거. 백탁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새 또 화장품 기술이 발달해서 파우더리한데도 백탁 현상을 좀 줄인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성분의 차이입니다. 네. 성분이 흰색을 내는 컬러 파우더가 있고요. 성분이 약간 이런 누런 빛을 내는 또 비비크림에 네. 들어가는 약간 산화철처럼 약간 회색과 적색빛이 나는 이런 컬러들을 내는 자연의 것들에 성분의 차이가 있고 네. 보통 우리가 데이크림 사면 보통 자외선 차단 15 정도 써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되는 발라야 필수품이다. 되니까. 근데 데이크림 바르면서 굳이 안 발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딱 하면 훨씬 그 편리함 때문에 편리하죠. 그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네. 사실 얼굴에 기름이나 크림이 발라져 있으면 자외선이 일단 흡수하고 네. 차단 기능이 돼요. 차단 기능이 돼서 음. 그냥 사실 그러고 다니셨을 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잠깐 슈퍼를 갔다 오고 네네. 잠깐 뭐 아기 데리러 유치원을 갔다 오고 그냥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나가도 죽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노화가 오진 않습니다. 긴 시간 장시간을 나갈 때는 사실은 나가기 전 한참 전에 두텁게 바르고 있어야지 네. 나가기 직전에 바르는 것도 사실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만 보면 그렇게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 네. 이게 30분 이상이다. 네네.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될 거다. 그러면 바르세요. 그런데 내가 허옇게 바를 것이냐 네. 그냥 유분이 있는 좀 필터를 바를 네네. 것이냐 어떻게 하든 자외선은 A만 따로 들어오고 자외선 B만 따로 들어오고 이러질 않아요. 네. 자외선 A, B, C를 나눠 놓은 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외선 A와 B와 C가 있고 이 파장이 길고 중간 짧고, 길이고 짧다는 짧고. 얘기로 해놓은 것이지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자외선 A와 B는 서로 촉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자외선 A 차단했으니까 A는 안 들어올 거야. B B만 차단했으니까 B는 안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은 그냥 옳지 않은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든 네. 자외선은 차단이 됩니다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적 필터를 쓰는 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들이 더 많고 네. 자연에서 뭐 이렇게 돌가루 혹은 그냥 파우더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자외선이 이렇게 좀 각질을 대체해서 난반사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뭐 애기나 조금 더 피부가 지성 쪽이신 분들은 피지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쓰는 거고요.